신서동 그 사람 세 번째 신서동은요. 근황에 대해서 묻는 분들 많더라고요. 아니 그런데 안지사 요즘 뭐해? 안지사 요즘 뭐 하셔? 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 안희정 충남지사 대통령 후보라는 자리를 두고 민주당 내에서 문재인 현 대통령과 정말로 치열하게 한판 승부를 벌였던 그 경쟁자 안희정 지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당시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를 약속했다. 그런데 이는 자치분권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다. 시대착오적인 것이다. 굉장히 센 워딩이 나왔습니다. 자치분권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다. 옳지 않다. 그러면서요. 중앙정부가 지방재정을 튼튼하게 지원해주지 않으니까 소방대원들이 국가직 전환을 원하는 건 아니냐.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원인 진단 자체가 틀렸다. 재정이나 튼튼하게 지원을 해주라. 굉장히 날이선 반기를 현재 든 건데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 용산 소방서를 방문해서 이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라는 것은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 첫 일성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아서 했던 발언입니다. 들어보시죠. 소방관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한 법안들은 우리 이재정 의원이 대표 발의해서 이미 오래전에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데 또 우리 정부도 그에 힘을 보태서 법적 기준에 부족한 19,000명 최소 그 이상의 소방 인력을 확충하겠다라는 것은 제가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립니다. 김병민 박사님, 네.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얼마 전에 중앙일보 칼럼이었나요? 송호은 교수님이 쓴 칼럼에서 문재인 정부를 뻥축구하는 정부라고 표현했거든요. 굉장히 그 표현이 좀 맞는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 소방공무원에 대한 국가공무원화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장하는 겁니다.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근데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요. 제2국무회의를 신설하겠다고 하면서 내년도 지방선거 때 개헌했을 때 분권, 연방제에 버금가는 자치분권형 개헌하겠다고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치분권형 개헌하겠다는 건 말 그대로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권력을 내려놓고 지방자치가 지금 대한민국 지방자치가 실시가 되고 있지만 재정적인 측면이나 법적인 권한들을 갖고 있는 것들이 거의 마땅치 않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다 힘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는 충남도지사로 재선을 역임하면서 대한민국의 지방자치가 얼마나 열악한지를 몸소 느낀 겁니다. 예. 그래서 소방공무원의 국가공무원화를 주장하기 이전에 지방자치에 대한 자치분권을 약속했으니만큼 이 지방자치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는 여건을 성숙하게 만들어주면은 소방공무원들이 굳이 중앙공무원으로 갈 이유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제 안희정 지사의 이 같은 얘기는 상당히 용기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예.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당히 높고 여당 내에서 선뜻 문재인 정부가 하겠다는 방향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거는 사람들이 찾기가 어려운 겁니다. 지금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는 본인이 바라는 소신으로 비춰봤을 때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건 거고요. 아마 여기에 대해서 제가 예상컨대 자칫 잘못하면은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또 지지층으로부터 문자 폭탄 등으로부터 시달릴 확률도 저는 여전히 존재한다고 보는데 매우 높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걷고자 하는 소신의 길을 걸어야 된다. 그러면서 부딪히면서 서로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는 것들을 막아줄 때 얼마 전에 대통령이 그런 얘기했잖아요. 수석 보좌관회의 때 내가 잘못된 얘기를 하더라도 여기서 막아줘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아무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노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는 게 지금 대한민국 현실인데 안희정 지사 같은 분들이 나서서 사실상 문재인 정부가 바로 갈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고언들을 좀 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지난 대통령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안 지사랑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나 치열했습니까? 그때 안희정 지사를 만나서 제가 인터뷰하기도 했었는데 나와 다른 정치 세력이라고 다 적폐로 규정하면 안 된다. 내가 대통령 되면 난 다 껴안겠다. 사실은 이 적폐 논쟁 갖고 몇 줄을 문재인 대통령과 안희정 지사가 정말로 안희정 지사가 새벽에 페이스북에 나를 이렇게 몰아세우는 게 너무 서운하다라고 할 정도로 감정까지 상하면서 싸웠었는데 이번에 이 소방직 약속은 대통령이 사실은 굉장히 야심차게 발언했던 발언이에요. 그래서 저는 안희정 지사가 소신이 아니고 사실 이건 일반 사람들의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어느 나라든 경찰, 소방, 교육은 지방자치 영역이에요. 우리는 이제 지금 교육 문제 자사고 폐지나 이런 외고 같은 경우도 이제 국가가 지금 조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에서는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지방 그 연방 정부가 아니고 지방에서 할 일입니다. 다만 지금 문 대통령이 얘기한 대로 소방직이 굉장히 열악해요. 근데 그 이유는 예산이 지원이 안 돼 있습니다. 소방관들이 불 끌어가는데 방화 장갑을 자기가 쓴대요. 중고시장에서 사가지고. 그 다음에 부상 입으면은
국가 어떤 지원기관이 지나면은 본인 돈으로 해야 됩니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아까 우리가 졸음운전과 마찬가지로 시스템적으로 해결을 해야지 소방직만 딱 들어가지고 너는 이 세계에 있지 말고 우리 세계에 와. 국가로 해줄게. 이런 식으로 해결할 문제는 그 해법이 아니라는 거는 그 맞는 얘기고요. 안희정 지사가 상식적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다만 그 소방직의 문제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그 어떤 해법을 찾아보려는 그 문재인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는 그 지지를 하고요. 다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소통이 없다 얘기를 했는데 그 오늘 원자력 얘기했죠. 원자력 신고리 5, 6호기 중단시키는데 국무회의에서 토론 한 번 없이 그냥 대통령 결단으로 했다는 거예요. 세 마디로. 이런 세 마디로 대통령 이렇게 나왔다는 게 오늘 동아일보일면에 나와 있는데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토론 없이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이거 소방직 국가직으로 하자 원전 중지시키자 이런 식으로 가는 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 지금 정 의원님께서 좀 원전 얘기 이제 꺼내주셨잖아요. 저는 원전 지금 굉장히 좀 걱정스럽게 써봅니다. 저뿐 아니겠죠? 대학 교수들도 2차례 걸쳐서 성명을 냈는데 이런 얘기했습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그 얘기를 요즘 용어로 하면은요.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방주의가 횡행하는 조직은 무조건 실패하게 돼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대통령이 가는 방향에 대해서 문제 제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이 용기가 필요해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문제 제기를 열린 마음으로 받아줄 수 있는 대통령의 마음이 더 필요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열린 마음이 대통령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지만은 본인은 다 열어놨다고 하지만 국무회에서 받아쓰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른 말 하라고 얘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걸 받아들일 여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그것이 없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저는 지금 일련의 과정이 진행되는 걸 보면서 세월호 참사가 나고 나서 직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정부에서 대책을 마련한다고 첫 번째 열린 국무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입에서 정말 충격적인 얘기가 나오잖아요. 해양경찰청 해체하라. 그런데 자리에 있었던 유진용 장관의 얘기를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 중요한 문제를 누구하고도 상의를 안 했다는 거예요. 전문가들하고 상의하지 않고 대통령이 급속 발표한 거예요. 많은 분들이 문제 걱정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번 정부에서 해양경찰청 다시 부활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대통령이 언젠가 했던 얘기 중에 본인이 한 얘기에 대해서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한 말에 대해서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을 한다고 하는데 미안한 얘기지만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국가적인 사안과 지방자치적인 사안에 대한 구분이 별로 없었어요. 많이 개념이 혼재돼 있었어요. 그냥 정부가 나서서 선의로 많은 일을 해주면 국민은 다 좋아하는 것이라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장점만 긍정적인 부분만 생각했지 거기서 파생될 수 있는 부정적인 단점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전형적인 야당의 주장이죠. 전형적인 선명성 있는 주장이고 이제는 그것을 돌이켜야 할 때고 대통령에 대해서 정말로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안희정 지사 같은 사람 계속 들어야죠. 안희정 지사 정말 멋있습니다. 저래서 좋아해요. 혹시 안 지사가 정치적으로 일단은 치고 나오는 거 아니냐? 그래서 무조건 일단 선명성 경쟁하는 거 아니냐?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물론 안희정 지사가 정치적으로 이제 자기 존재감을 가져야 될 필요는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 걸고 나온 이슈는 안희정 지사가 지금 현직 충남도지사로서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안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정치적인 해석을 하고 싶지 않고요. 하나만 말씀드리면 문재인 정부의 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보면 제가 하나 우려스러운 본 게 문제가 있는 문제 현상을 인식을 잘해요. 근데 그걸 풀 수 있는 해법은 상당히 좀 옛날식의 해법 또는 굉장히 단선적인 해법으로 좀 접근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청년 일자리 문제 심각한 건 다 알고 있죠. 대통령도 그걸 심각하게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청년 일자리가 심각하면 이걸 풀 수 있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장기적인 전략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래 그럼 세금 풀어가지고 국가 공무원직 늘려줄게. 81만 개 공공 일자리 늘려줄게. 이렇게 접근하면 다른 부작용들을 다 고려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소방직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다 이야기하시는 게 소방직 공무원 얼마나 열악합니까? 열악한 근무 조건 개선하는 문제. 이거 문제를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단순히 그분들만 뽑아서 국까지 옮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께서 그동안 야당 대표하시고 또 야당의 또 대선 후보 하시면서 문제가 있는 걸 정확히 보셨다면 문제 본 것에서 더 벗어나서 또 넘어서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합리적이고 신중한 접근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의 애정어린 돌직구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저희는 60초 광고 후에 다시 돌아옵니다. 잠깐만요.